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유류분 피고가 대응할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6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류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이 6가지 중 서너 가지 방법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은 6가지 모두 쓸 수 없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만 보시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고 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피고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멸시효 항변이고, 둘째는 원고의 유류분 부족의 감축, 셋째는 신일칙 항변이죠. 여기서 두 번째 원고 유류분 부족의 감축 방법에 다시 4가지가 있어 총 6가지 방어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소멸시효 항변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독차지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란 권리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마치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유류분으로 10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도 이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어쩌면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장기 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관련 영상이 있으니 혹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상단 카드를 참조해 보세요.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상속에서는 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역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1년의 단기 소멸시효,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은 해석이 필요하니 꼭 이전 영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째인 신일칙 항변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유류분을 줘서는 안 된다는 항변입니다. 사실 이 항변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 결격에 해당할 정도의 폐륜 행위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피상속인과 사이가 단지 나빴다거나 편찮으실 때 오지도 않았다. 이 정도로는 유류분 자격을 바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규정에 대한 결정 이후에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장기간 유기하는 등의 폐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상실 제도의 도입 논의가 있습니다. 이 민법 개정안에 관해서도 역시 관련 영상이 있으니 참조해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일칙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좀 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제 실무상 가장 현실적인 두 번째 방어 방법, 유류분 부족의 감축입니다. 이 방어 수단은 원고의 청구 금액을 계속 깎아 나가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 A와 B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A에게만 전 재산 100억 원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주었다면 B는 피상속인 사후에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 25억 원을 반환하라고 A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가 100억 원을 받은 것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B도 20억 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은 100억 원이 아니라 120억 원이 되어야 하겠죠. A에게 준 100억 원과 B에게 준 20억 원을 더해야 하니까요. 그럼 B의 유류분액은 전체 120억 원의 4분의 1인 3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B 역시 20억 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유류분 30억 원에서 증여받은 20억 원을 빼야 합니다. 그럼 유류분 부족액은 10억 원, B는 A에게 10억 원만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 감축의 첫 번째 방어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원고의 특별 수익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유류분 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받은 재산을 밝혀내서 원고의 청구 금액을 계속 깎아 나가야 합니다. 이어서 다음 방법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이 남아있다면 소송의 피고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유류분이 방어되긴 합니다. 앞의 예에서 피상속인이 A에게 70억 원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재산이 30억 원이 남죠. 이때 B가 남은 재산은 절반씩 똑같이 나누고 A에게서 유류분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재산보다 다른 형제가 받아간 재산이 더 좋을 때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B의 주장은 법률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생전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 재산의 분배 비율을 다시 정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남은 30억 원은 B가 분배받아야 합니다. B가 남은 재산을 받고 싶지 않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하더라도 A는 B가 30억 원을 분배받는 상황을 만들 수 있죠. 그럼 A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이용해서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B의 유류분액은 전체 재산의 4분의 1인 25억 원이고 상속 재산에서 이 액수를 넘는 30억 원을 분배받았으니 A에게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또 중요한 쟁점인 배우자 특별수익입니다. 상속에서 배우자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상속분도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0%가 많고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합법이면서 배우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에서 말하는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같이 마련하고 자녀를 양육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성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의 의미가 있으면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6억 원의 재산이 있었는데 이 중 6억 원을 지난 5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남은 10억 원은 장남에게만 증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전체 재산인 16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은 전체 16억 원이 아닌 10억 원만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유류분 피고인 장남은 배우자 특별 수익을 주장해서 다른 형제들의 청구 금액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기여분 항변입니다. 사실 유류분 소송 실무상 법원이 기여분을 반영하여 유류분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재산을 받았을 때 이 재산을 유류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항변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역시 관련 영상 꼭 참조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유류분 소송에서 피고가 기여분 항변을 하지 않는 사건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소송에서 피고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만 보시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진지한 상담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변의 법률 포커스 참신한 주제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